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오늘은 YMT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YMT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야스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죠. 차트 분석을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되는지 야스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추후에 설명드릴 종목으로 YMT가 있고, 그리고 이제 KM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YMT가 좀 급등을 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YMT가 오늘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크게 매수를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3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가치 투자자적인 그런 시각이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해야 된다가 제 그 영상의 핵심이에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때 이제 비유를 드린 게 비옥한 토지에 적절한 물과 햇빛을 비추면은 나무가 잘 자란다. 그런 비유를 좀 드렸죠. 기술적 분석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차트 분석. 이거의 비율은 사실 5대5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7대3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차트 쪽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항상 같이 해야 된다가 제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YM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YMT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시각으로 매수를 진행했는지.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뭘 만든 회사인지. 이제 PCB,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 부품 제조에 이용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점유율이 75%로 굉장히 높고,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동남아, 그쪽 베트남까지 포함해서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ROE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 그래서 경제적 혜자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당시에 이제 차트로는 바닥은 만들었는데 지금 박스권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4월달이니까 이 정도쯤이겠죠. 박스권, 이제 그 장기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 보였다가 다시 상승 다시 한번 실패하고 바닥을 지금 3번을 다졌습니다. 3바닥이죠. 3바닥. 하나, 둘, 셋. 3바닥을 다진 상태고, 그리고 아직 그 고점 돌파는 못한 그런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기업 분석을 했고, 기업 분석 당시에 상당히 내용이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1분기 매출이 176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이 기업을 투자한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2019년 6월까지 베트남에 50억 원 이상의 그 투자를 진행해서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분기부터는 투자가 완료가 되고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런 기대가 있었고, 제가 IR에 전화를 해보니까 공장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조금 이따 기사로도 보여드릴 텐데, 공장 다 지어서 이제 완공식을 가졌다는 그런 뉴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베트남에 추가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오른다는 거죠. 지금이야 당연히 그 저점 부근에 있지만 공장이 지어지고
매출이 찍히는 최소 3분기부터는 주가가 당연히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만약에 차트만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매수하기가 쉽진 않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또 추가로 있었냐, 또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한국투자신탁에서 비중을 5% 정도로 좀 늘렸죠. 그리고 당시 이제 쌍바닥이었고 ROE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이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랑 어떤 5G 쪽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좀 나와요.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캡처를 한 내용인데, 5G 시대 도래와 함께 PCB 화학 소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폴더블의 경우 PCB 면적이 증가하고 수량도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당연히 그 이제 뭐 핸드폰이나 다른 가전제품에 그 뭐 회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금, 은으로 된 그런 어떤 반도체 칩과 뭘 연결해주는 그런 미세 회로 기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폴더블이게 되면은 이 면적이 2배이기 때문에 이 PCB가 당연히 더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이제 5G 시대 도래하면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는 못했지만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뭐 이거는 이제 사업 보고서 내용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당시 1분기 그 사업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은 베트남 공장이 이제 50억 원 총 소요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어지고 남은 금액이 이제 10억 정도가 남았었고, 그리고 자 이제 보면은 이게 1분기 매출액인데, 매출액을 보면은 12%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반응이 없었어요. 1분기 실적이 매출액만 보면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이제 실망감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발휘되는 그런 시기인데, 제가 이제 IR에 전화를 해보니까 매출 원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영업이익이란 거는 뭐예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영업이익은 이제 물건을 팔아서 이제 매출이 생기죠. 매출이 생겼는데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원가가 재료비나 어떤 그런 감가상각비도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빼고, 그리고 이제 판관비라 하면은 직원들의 월급이나 뭐 퇴직금이라든가 어떤 각종 부대 비용들을 빼고 나서 이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했는데 그리고 판관비는 3억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원가가 많이 증가했죠. 매출 원가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IR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원재료의 팔라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매출 원가가 좀 많이 증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팔라듐을 찾아봤어요. 와, 진짜 내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돈 벌려면은 이 정도 해야 돼요. 30% 수익 벌려면은 단타로 막 계속 차트 보면서, 저는 하루에 차트를 5번 이상 보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은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단타로 30% 뭐 5% 뛰기, 뭐 3% 뛰기 해서 보시겠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마음 편한 그런 투자를 해서 위험은 적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험은 적지만 기대 수익은 높은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이 가치 투자자와 이 차트 분석을 같이 하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둠 가격이 지금 5월 초까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이 팔라둠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이제 2분기부터는 팔라둠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액이 만약에 똑같이 증가를 한다면은 매출 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죠. 2분기에는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베트남 공장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게 지금 이건 2018년도 1분기 보고서고 이건 2019년도 보고서인데 7억에서 13억으로 증가했어요.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이 요즘에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잖아요. 당연히 핸드폰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핸드폰 보급률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YMT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게 이쯤이었을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분석을 했고 기업은 그 주가는 좀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는데 저는 이 기업을 계속 좋게 봤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말씀드린 산바닥이라는 게 뭐예요? 산바닥. 봐봐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누가 올렸어요.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막 개미들이 파니까 주가가 하락하다가 또 다시 자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또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바닥 부분에서 자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냥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누구나 쉽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 막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바닥을 확인하고 최저점에서 사게 되면은 비교적 이것도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점에서 샀고 저는 지금 30% 수익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여기서도 이제 투자 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박스권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할 거예요. 저는 홀딩을 할 거고 이 박스권 지지 여부에 따라서 약간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불타기도 좀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지금 뭐 5G도 저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5G를 매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말 좋은 기업 가치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런 최저점에서 크게 만약에 비중이 들어갔다라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치더라도 저의 손실률은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어요.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지만 내 아이디어가 맞았다면은 저의 수익률은 30% 이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비대칭, 위험, 수익, 투자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위험과 수익을 비대칭으로 만들어야 돼요. 비대칭으로.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물론 다시 한번 급등해서 수익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로 위험 리스크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위험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비슷하게 지금 좀 종목 분석을 한 게 있는데 TKC TCK였나?
TCK였던 것 같습니다. 네. TCK도 이것도 조금 비슷해요. 일단은 지금 거의 그 하락이 거의 멈췄죠. 하락이 멈춘 상태이고, 이것도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비슷하게 YNT처럼 공장 호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케일이 달라. 이거는 480억짜리 공장을 새로 지어요. 480억짜리. 이게 잘 지어지고 매출로 찍힌다면은 주가는 굉장히 점프업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돈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주가가 위험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아무 데다 막 사는 것보다.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살 수가 있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